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증시가 전쟁의 공포, 그리고 또 기록적인 반등, 그야말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변곡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줄루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혼돈, 모든 걸 다 던져버려야 하는 패닉셀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인 기회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살얼음판입니다. 정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우선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그 압도적인 공포, 바로 패닉셀 국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걸까요? 공포의 증상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시장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과매도 상태에 빠져들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4.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숫자거든요. 수입 물가 압박이 엄청 낮아진다는 뜻이니까요.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고 시장의 돈줄, 그러니까 유동성은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한가운데 바로 이 숫자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32조 원. 이게 뭐냐면요. 시정 내부에 잠재된 거대한 신용융자 잔고 폭탄입니다. 쉽게 말해 빚내서 투자한 돈이죠. 그래서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연쇄적인 반대 매매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내부 리스크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공포가 정말 극한에 달했을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로 희망의 서사, 그리고 그 희망이 만들어낸 강력하고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등 말입니다. 그 반등의 방화쇠는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란하고 미국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루머였습니다. 이 소문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 작은 소문 하나만으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 결과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했죠. 코스피는 하루 만에 9.63%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무려 14.1%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기서 바닥을 잡고 말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그야말로 역사적인 급등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가가 오를 수 있냐고요? 바로 숏 커버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주가가 떨어질 거에 돈을 걸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손실을 줄이려고 허둥지둥 빌렸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에요. 이 움직임이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은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소위 선수들,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 판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엄청난 리스크와 정말 보기 드문 기회 사이에서 어떤 저울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쪽의 핵심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PER 8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코스피 전체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뜻입니다. 거의 박앤세일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와, 싸다 하면서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죠.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폭락한 주에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막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32조 원짜리 신용잔고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한눈에 딱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상반된 요인들을 하나의 틀에 넣어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이 표 하나면 지금 시장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보세요.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5주 이상 길어지고 유가가 $100를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나겠죠? 이게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 하면
재건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환율과 금리 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최대 리스트지만 또 이런 위기는 역설적으로 돈을 풀 명분을 주기도 하죠. 심리적으로는 오후만 되면 터져나오는 반대 매매가 리스크, 하지만 통계적으로 반등 확률이 높다는 건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별로 보면 항공이나 석유화학은 고통스럽겠지만 오히려 AI, 전력 인프라 같은 분야는 재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필요한 마음가짐,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야수의 심장을 갖대 하버드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기회가 보일 때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하지만 그 과정은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똑똑하게 분석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 난리통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강력한 방어선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딱 3단계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보는 겁니다. 첫째, 단기 테마로 올랐던 방산주나 에너지 관련주는 이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둘째, 그 대신 이번 하락 때 과도하게 빠졌던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포트폴리오에 새로 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반드시 실적 기반의 펀더멘탈, 즉 기업의 실제 가치와 성장성이 튼튼한 우량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같은 시끄러운 소음은요,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하지만 기술의 진보와 인프라의 확장은 영구적입니다. 단기적인 공포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이 장기적인 흐름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